FA 시장에서 내부 잔류만 시킨 뒤 조용한 스토브 리그를 보내고 있던 롯데가 예상 못한 깜짝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11월 22일 외야수 김민석과 추재현, 투수 최우인을 내주고 불펜 투수 정철원과 내야수 전민재를 받아온 거죠. KBO는 선수풀이 좁아서 유망주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트레이드는 전원이 25세 이하 어린 선수들인데다 신인왕, 전체 3번 픽 등 이름 있는 선수들까지 포함됐으니 KBO에선 꽤나 파격적인 트레이드라 볼 수 있죠. 특히나 롯데는 뽑은 지 2년밖에 안 된 전체 3번 픽 김민석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저와도 관련이 있는 선수죠. 2023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롯데 팬들은 1라운드 지명에 김민석파와 김범석파로 갈려서 첨예한 대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김민석의 외야 타구 비율이란 걸 들어본 적 있죠? 김민석은 타구의 82%를 외야로 보냈다. 단순히 고교를 씹어먹는 게 아니라 공을 띄울 줄 아는 타자라 프로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 주장이 여기저기서 흥했고 김민석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데 이 주장을 제일 처음 한 게 저였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 DC, 펜코, 엠팍 등으로 퍼졌던 거죠. 당시에 저는 롯데 타자들이 땅볼 타구가 너무 많아서 장타가 적고 병살타가 많은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던 차에 김민석의 외야 타구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그해부터 사직구장 펜스도 높인 상황이었으니 롯데에겐 똥차 슬러거 김범석보단 주력 있는 라인 드라이브 타자 김민석이 더 어울린다고 판단한 거였죠. 하지만 정작 프로에선 제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은 프로의 더 강한 공을 상대로 로파워가 부족한 단점이 부각되면서 장점인 컨택과 공을 띄우는 스킬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비 포지션이었죠. 외야 전향을 시켰는데 우익수는 어깨가 약해서 안되고 좌익수로는 너무 똑딱이고 결국 김민석이 설 자리는 중견수뿐인데 2024년 윤동희와 황성빈이 치고 나가면서 완전히 밀려버렸고 일부 팬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죠. 물론 여전히 20살의 어린 선수고 미래는 모르죠. 하지만 윤동희, 황성빈 역시 나이가 많지 않고 FA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김민석에게 장기적으로도 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추재현도 개인적으로 타격 폼이 이뻐서 좋아하던 선수긴 한데 김민석과 마찬가지로 파워가 부족한 게 단점이었죠. 2021년 1군 300타석에서도 상무 2년 동안에도 컨택 능력은 보여줬지만 장타력은 부족했습니다. 올해 상무 출장 전 경기를 좌익수로만 나온 점도 눈여겨봐야겠죠. 결국 김민석과 추재현은 비슷합니다. 윤동희는 20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국대 타자고 황성빈은 부족한 파워를 도루 엑스트라 베이스로 메울 수 있지만 김민석과 추재현에겐 20홈런 능력도 50도루 능력도 없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장기적인 백업 선수였습니다. 물론 안고 죽자면서 계속 품고 가는 방법도 있었죠. 주전이 부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부를 자원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커피 단장은 막연한 미래보단 지금 당장을 백업으로는 파워포텐의 조세진을 선택하면서 과감하게 둘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당장 팀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방어율과 구속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안 좋은 사인인데 이렇게 부진 안 했으면 이 정도 투수가 매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위안을 하면서 정철원의 반등 가능성과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구종별 피안타율을 보면 직구가 망가진 게 눈에 띄죠. 결국 구속이 떨어진 것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는데 2년 연속 70이닝이나 던진 혹사의 여파가 분명 있었을 거고 올 시즌 부진해서 적게 던진 게 오히려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스플리터가 괜찮죠. 15% 정도 던지던 서드 피치였는데 롯데가 또 포크볼의 팀 아니겠습니까? 김원중, 구승민 포심을 줄이고 스플리터를 늘리는 피치 디자인으로 반등의 키를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셋째, 지난 시즌에 BABIP가 폭등했습니다. 이게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보고 넷째, 피홈런 증가도 부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직은 올해 잠실보다 홈런 팩터가 낮은 구장이었습니다. 성담장의 위력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홈구장을 옮기는 덕에 생기는 이득도 기대를 해봅니다. 참고로 정철원은 김도규와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김도규가 1년 꿇어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아무튼 안산공고가 김광현 있을 때 반짝했다가 한동안 침체했는데 오랜만에 전국대회 4강으로 이끌었던 게 정철원과 김도규였습니다. 다시 만난 두 선수의 시너지도 기대를 해봅니다. 야수진이 많이 발전한 롯데지만 포수와 유격수는 여전히 아쉽죠. 외야는 앞서 말했듯 충분하고 내야도 나승엽, 고승민, 손호영이 있는데 포수는 유강남이 좀 열받지만 유망주, 손성빈 보는 재미라도 있는 반면 유격수에는 수비 약한 박승욱과 마탱이 간 노진혁에다가 유망주 이호준, 한태양, 김세민은 보여준 게 너무 없죠. 참고로 제가 2군 수비 출장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한태양은 상무에서 3루 지명 1루 순으로 나왔지만 유격수는 한 경기도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전과 유망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상황에서 지난 시즌 1군 100경기 유격수 400이닝을 출장한 전민재는 딱 필요했던 자원입니다. 내년 시즌 후 박승욱이 FA이기도 하죠. 전민재가 얼마나 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주전이 될지 계속 백업으로 머물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재미로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면 만약 전민재가 김희집만큼 터진다? 그럼 쟤네는 안 긁은 1라 3라 준 걸 우린 긁어본 1라 하나 주고 데려온 겁니다. 게이드, 만약 전민재가 시무즌만큼 터진다? 그럼 우리는 50억을 번 겁니다. 노진혁으로 날려먹은 거 전민재로 회수했다. 아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 에? 사실 저는 초보 단장 박준혁이 아주 대범한 무브를 한 것에 놀랐고 바지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팀을 맡겨도 되겠다, 신뢰를 갖게 됐다는 점이 이번 트레이드의 또 다른 소득입니다. 앞서 말했듯 트레이드 전원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승패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롯데는 적재적소의 전력 보강을 한 채 2025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